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요즘에 업무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조금 영상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무엇이 달라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편해지는 주택 청약, 그리고 더 강해지는 대출 규제, 이런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주택 청약 관련 변경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섯 번째는 사실 상반기에 적용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하반기에 나타날 역세권법 개정 및 시행,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주택청약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더 편해진 주택청약 시스템. 일단 첫 번째로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현재는요, 청약 신청 전에 신청자가 부적격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죠?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 수라든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혹은 내가 지금 재당첨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부적격자라고 판결 나는 경우도 꽤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현행 청약 시스템과 그리고 주민등록 정보망을 연결해 갖고 부양가족과 주택 소유, 무주택 기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네요.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것도 도입합니다. 청약 일정을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당일날 일이 생겨서 아니면 일이 바빠서 좀 까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에 약 5일에서 6일 동안 미리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치 이제 선거할 때 사전 투표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때 신청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시스템 운영 기간이 또 변경이 돼요. 이전까지는 금융결제원에서 계속 진행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청약 시스템 변경 예정 시기는 아까 보셨던 사전 청약 제도라든가 그리고 사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 둘 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변경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강화. 더 강해진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주택도시기금이란 게 나설 수 있습니다만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 서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대출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부분에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됩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요,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이 중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준다 만다, 대출해준다 만다 결정이 됐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품 심사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보유재산 여부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죠. 왜냐면 이전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은 적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 많으신 분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출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 대출 심사가 강화된 것도 맞습니다만 꼼수,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단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수요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죠.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0% 등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서 최고 3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개발 같은 거 제대로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전체 주택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30%까지나,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은 떨어지겠죠. 분양을 해야 뭔가 수익이 생기고 그래야지 조합원들이나 건설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커지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임대주택이 많아진다고 하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개발 승인에 대해서 뭔가 명분이 쌓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일몰이란 건 뭐냐면 해가 진다는 뜻이죠. 일몰이라는 건 올해 말이 되면 이 해당 법은 이제 해당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신혼부부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12월 달까지였죠.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딱 1년만 진행하자라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효과가 꽤 괜찮았고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신혼부부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몰기한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올해 말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세권법 개정 및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냉정히 말하면 올해 하반기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상반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죠. 요걸 줄여서 역세권법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법들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역세권 특별법이라는 표현까지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역세권 범위 지정에 어려움 등 문제가 좀 발생해서요. 사실 큰 규모 역사들은 차량기지라든가 정비기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은 그 범위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차량기지라든가 정비기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역세권을 지정하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그래서 현재까지 역세권법으로 개발된 역세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 역세권 개발들은 많았고요. 뭐 이거저거 역세권 타이틀은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역세권 특별법으로 개발된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올해 6월 19일부터 개정 및 시행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역세권의 범위를 전철역 그리고 그 인근의 주변 시설까지 포함해서 역세권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지만 강남에 있는 수서 역세권 같은 경우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돼서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진행이 됩니다. 화성에 있는 어천역도 마찬가지죠. 어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린벨트는 풀어야 되고 이런저런 특별법이 필요한 시점인데 역세권이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결국 공공주택으로 진행이 됐죠. 그 인근 역세권 땅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 사실 날벼락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6월 19일부터 역사 및 인근 시설까지 포함되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촉진제 역할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하루 전날인 6월 18일 날 수생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발표했었고요. 광운대역이라든가 그리고 창동역이라든가 이런 역사에 대한 개발 계획도 발표가 진행되고 있죠. 아마 신설 역세권인 지제역이라든가 앞으로 만들어질 송산역 그리고 뭐 안중역이라든가 향남역 이런 곳들도 아마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화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